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원에 이어서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추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대화와 어휘를 공부하면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의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할 문법은 왜 뭐뭐지 않겠어요? 입니다. 왜 뭐뭐지 않겠어요는 문법이라기보다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왜 뭐뭐지 않겠어요는 왜라는 의문사에 지 않겠냐? 라는 부정문과 함께 썼지만 이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문이 아니라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뭐뭐지 않겠어요는 아주 그렇다의 의미와 같은데 강조하는 느낌을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1번. 이 부장님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드신가 봐요.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가가 이 부장님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 힘들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 이 부장님이 당연히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 것이라는 것을 왜 힘들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3명이나 돼서 등록금 같은 학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힘든 상황일 거라고 말한 거죠. 그럼 다음 대화 예문도 보겠습니다. 2번. 유진 씨가 어제 고향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왜 고향이 그립지 않겠어요? 가와 나가 유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유진 씨가 고향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네요. 고향 사진을 보고 울었다는 걸 보니까 고향이 많이 그리웠나 봐요. 가의 말을 듣고 나가 왜 고향이 그립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죠. 유진 씨가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당연히 아주 그리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 거죠. 문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3번 대화도 볼까요? 3번. 미정 씨 부모님이 미정식을 앞두고 많이 섭섭하신가 봐요. 곱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니 왜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대화에서 보면 미정 씨라는 사람이 곧 결혼을 하게 되나 봐요. 결혼식을 앞두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곧 결혼식을 하게 된다의 의미입니다. 앞두다 라는 동사는 목적까지 일정한 시간이나 거리를 남겨놓는다 라는 뜻인데요. 졸업을 한 달 앞두다, 추석을 며칠 앞두다 와 같이 쓰면 한 달 후면 졸업이다, 며칠 후면 추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가족의 일원이었던 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니까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섭섭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어느 나라에서나 부모님의 마음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미정 씨가 얼마 안 있으면 곧 결혼을 하게 돼서 부모님이 많이 섭섭해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나가 뭐라고 했나요? 네, 곱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니 왜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네요. 여기에서 왜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는 당연히 섭섭하실 거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문장에서 곱다는 예쁘다의 의미인데 곱게 키운 딸이라고 하면 예쁘게 소중하게 키운 딸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네 번째 대화도 볼까요? 4번. 어제 야근을 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하세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나가 어제 야근을 했나 보네요. 야근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야근을 한 나에게 가가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죠. 야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주 피곤하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마지막 예문도 같이 볼까요? 5번. 어렸을 때 유학을 가셨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왜 외롭지 않았겠어요? 돌아오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이 대화에서 보면 나가 어렸을 때 혼자 외국으로 유학을 갔었나 봐요. 가가 나에게 어렸을 때 유학을 가셨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네요. 그런데 나가 어떻게 대답했죠? 왜 외롭지 않았겠어요? 라고 대답했네요. 어려서 가족과 떨어져 외국에 유학을 갔으니까 당연히 아주 외로웠다고 강하게 말하는 거죠. 예문에서 보신 것처럼 왜 뭐뭐지 않겠어요? 는 어떤 상황이 당연하게 그렇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책 344쪽을 보면서 왜 뭐뭐지 않겠어요를 활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각 대화의 질문을 보고 왜 뭐뭐지 않겠어요를 사용해서 어떤 것이 당연하게 그렇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대답을 완성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1번을 볼까요? 1번. 가. 오늘 오후에 면접 시험을 보신다면서요? 떨리지 않으세요? 나. 왜 떨리지 않겠어요? 어제 한잠도 못 잤어요. 나가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군요. 곧 시험을 봐야 하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막 떨리겠죠? 시험 앞에서 긴장하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건데, 가가 떨리지 않으세요? 라고 이 당연한 질문을 했네요. 이 말을 듣고 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주 떨린다고 말했겠죠? 그런 느낌을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 바로 왜 뭐뭐지 않겠어요? 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떨리지 않겠어요? 어제 한잠도 못 잤어요. 라고 자신이 아주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잠도 못 자다는 한숨도 못 자다와 비슷한 말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2번 대화인데요. 잘 읽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2번. 가. 해외 공연으로 1년 중 10달 이상을 외국에 계시는데요.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나. 왜 그립지 않겠어요? 가족도 보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어요. 하지만 일을 좋아해서 즐겁게 지내는 편입니다. 여기서 나는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가인가 봐요. 1년에 2달 정도만 고향에 있고 나머지 10달 이상을 외국에서 일한다면 당연히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도 보고 싶겠죠? 고향이 그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리움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말했나요? 네, 왜 그립지 않겠어요? 라고 당연히 그립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네요. 다음 3번 대화도 같이 완성해 볼까요? 3번. 가. 계속 등반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나요? 나. 왜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잘 이해해 줍니다. 이 대화에서 나는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일을 해온 사람인가 봐요.
등반을 하다는 등산과 비슷하지만 보통 산보다 높고 올라가기 어려운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등반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일은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계속 등반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나요? 라는 가의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네, 가족들이 당연히 아주 많이 걱정한다고 말하면 되겠죠?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왜 걱정하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위험한 등반을 계속하는 것을 가족들이 잘 이해해 준다고 덧붙였네요. 다음 4번 문제도 함께 완성해 볼까요? 이번에는 나 부분의 문장 전체를 완성해 보는 연습입니다. 4번. 가. 영수 씨가 취직 시험에 떨어져서 많이 실망했나 봐요. 두 사람은 영수 씨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수 씨가 취직 시험에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많이 실망한 것 같다고 가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나 부분을 어떻게 완성하면 될까요? 취직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실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럼 조금 전에 배운 왜 뭐뭐지 않겠어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쓰면 될까요? 나, 왜 실망하지 않겠어요? 1년을 준비해온 시험인데요. 1년 동안이나 준비해온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습도 계속해서 볼까요? 5번. 가. 민철 씨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더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가 봐요. 민철 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 아주 바쁜 모양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아주 바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정신없이 바쁠 수 있겠죠. 그럼 바쁜 게 당연하다는 것을 왜 뭐뭐지 않겠어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왜 바쁘지 않겠어요? 자기 사업을 하면 하루에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랄 거예요. 네,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왜 뭐뭐지 않겠어요? 문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으로 봐서는입니다. 으로 봐서는은 앞에 오는 명사가 뒤에 오는 내용처럼 말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나 근거가 되고 그 근거나 기준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 봐서는, 받침이 없으면 로 봐서는 이라고 쓰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생김새로 봐서는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생김새는 외모를 말하는데요. 어떤 아이를 보고 있는데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잘 모르겠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그 아이의 생김새, 즉 외모라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로 봐서는 그 아이의 생김새를 근거로 보면 그 아이의 외모로 판단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2번. 미선 씨 성격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미선 씨가 어떤 일을 틀림없이 잘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뭔가요? 네,
바로 미선 씨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라는 거죠. 아마 미선 씨는 일을 꼼꼼하게 잘 해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확실히 그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틀림없이는 확실히, 꼭 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도 볼까요? 3번. 현재 건강 상태로 봐서는 당분간 쉬어야 할 거예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쉬어야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쉬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네, 바로 현재의 건강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판단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의미입니다. 4번도 볼까요? 4번. 키가 큰 것으로 봐서는 농구선수일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농구선수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바로 키가 크다는 사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키가 큰 것으로 봐서는을 사용해서 추측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으로 봐서는은 명사와 결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키가 크다는 명사가 아니죠. 그럼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동사와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명사형 는, 은, 니은 것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동사의 현재는 는 것으로 봐서는 이고 형용사와 동사의 과거는 은, 니은 것으로 봐서는의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애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지금 아이가 공부하는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 대학에 입학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의미죠. 또 어제 술을 그렇게 마신 것으로 봐서는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어제 그 친구가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이렇게 명사형 는, 은, 니은 것으로 바꾸어서 으로 봐서는과 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5번. 전적으로 봐서는 우리 학교가 우세한데 시합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전적은 운동 경기에서의 실력, 성적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실력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우리 학교가 우세하다. 우세하다는 실력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력을 보고 판단해 봤을 때 우리 학교가 실력이 더 낫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시합, 경기의 결과는 경기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으로 봐서는 문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문법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책 345쪽을 보세요. 조금 전에 배운 으로 봐서는 활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표에 으로 봐서는이 사용된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아래 대화에 알맞게 골라서 대화를 완성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1번. 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었네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냐는 질문인데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
표정으로 봐서는 놀란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사람의 표정을 근거로 놀란 것 같다는 추측을 하는 대답이네요. 그럼 다음 2번도 함께 완성해 볼까요? 2번. 가. 선생님,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가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학생의 시험 성적표를 근거로 판단하면 어떤가요? 이 학생은 성적이 아주 좋죠. 그럼 이 성적 정도의 실력으로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현재 실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대화도 완성해 볼까요? 3번. 가. 이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그림에 비행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유니폼을 근거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으로 봐서는 문법을 사용하면 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승무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연습도 해볼까요? 4번. 가. 선생님, 제 몸이 어떤가요? 네, 병원에서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묻는 환자의 말이네요.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검사 결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별 이상이 없다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 예문도 볼까요? 5번. 가.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가는 사진 속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해 보면 제 생각에는 엄마와 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럼 나를 어떻게 완성하면 될까요? 나. 사진으로 봐서는 엄마와 아들 사이인 것 같은데요. 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국어 두 번째 단원의 문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꼭 잘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대화와 어휘를 배울 때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